조용하던 집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김정희는 우편함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편함 앞으로 다가가 우편함 속 편지를 발견하고 천천히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박준호. 5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을 고르며 두 눈으로 봉투를 똑바로 확인했습니다. 글씨체까지 똑같았습니다. 오래전 그가 직접 쓴 편지와 한치의 차이도 없었죠. 정희는 봉투를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울었지만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봉투 가장자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낮게 중얼거리며 정희는 봉투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죠. 방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했고 공기 속에는 먼지와 옛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마시던 차잔이 식은 채로 놓여 있었죠. 정희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길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뜯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짧은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꿈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쿵쿵 울렸습니다. 살아생전 준호가 늘 쓰던 파란색 만년필의 잉크색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 흔들림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죠. 식탁 위 봉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손가락이 봉투에 닿기도 전에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이상 안에 분명 닫혀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 하나뿐인 우체부의 오토바이였죠. 정희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체부가 지나가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그가 탄 오토바이 뒤 짐칸 속에 같은 봉투들이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마 그가 말끝이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하얀 종이의 표면에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날 듯 미세한 떨림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바라본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일어섰습니다. 내일 열어봐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식탁 위 중앙에 올려둔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봉투가 스스로 미세하게 흔들리며 자리에서 살짝 밀려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을 뻗은 것처럼요. 봉투 속의 문장.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죠.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자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쓰며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천천히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 한 장과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바삭거리는 질감이었고 잉크는 세월에도 번지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종이를 펼친 순간
정희의 시선이 한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해.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머릿속에는 준호와 함께했던 지난 기억들이 스치며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는데 눈앞의 편지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하고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고 한편으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열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열쇠였죠. 결심한 듯 정희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을까 싶었죠. 그러나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한 결과 이 주소에서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기록을 뒤적였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희는 느릿느릿 걸었지만 어딘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앞 우체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몇 번이고 손으로 만지며 마음속으로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선 직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문이 낯설게 느껴졌고 열쇠를 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 열어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고 가끔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봉투 속 편지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한 줄 문장은 그녀에게 깊은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1973년의 흔적.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에 따라 살짝 날렸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3년 젊은 시절 준호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활기차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한태석이라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정부 부패를 폭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죠. 마지막 일기에는 태석을 조심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그 경고가 왜 준호에게 중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면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정희는 직감적으로 사건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잠재되어 있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죠. 정희는 다락방에서 일기장을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대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준호가 죽던 날,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들까지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무엇인가 놓여있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확인해 보니 어제의 편지와는 다른 새로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앞에 봉투를 피할 수는 없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알리려는 걸까 낮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시선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음속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밤 모든 비밀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50년 전 사건과 연결된 결정적 단서가 숨어 있을 것임을 직감했죠. 정희는 그 사실이 두렵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바라보며 오늘 밤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속에서 멀리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몸을 움츠렸지만 소리는 금세 사라졌죠. 그녀는 봉투를 단단히 쥐고 다락방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치솟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그날 저녁 정희는 다시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에 바람이 불었던지 우체통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은 젖은 듯 눅눅했고 손으로 만지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자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흑백 사진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희, 준호, 한태석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넌 알고 있었지? 문장은 짧지만 강력하게 그녀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래전 기억 속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창밖 바람이 세게 불며 커튼을 흔들었고 마치 누군가 창밖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사진과 편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락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문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죠. 사진 속 장면과 연결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가 사고로 죽기 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몸을 움츠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어진 낙엽 사이로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이 남긴 잔상일 뿐이었죠. 그녀는 테이블 위 편지를 다시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고 눈앞의 사진과 뒷면 문장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희는 자신에게 닥쳐올 다음 사건을 직감하며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더욱 긴장시켰죠. 그녀는 봉투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모든 사건이 이어질 다락방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오늘 밤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침내 정희는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다락방 문을 열고 편지가 전하려는 진실과 마주하리라는 다짐이었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과 희미한 발자국 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단단히 쥐고 긴 밤을 견디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진 우체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우체부 윤우석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는 어제 편지를 배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체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강둑 근처에서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시동은 꺼진 채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정희 앞으로 쓰인 편지 5통이 들어 있었죠. 모든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발송일자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중 한 통에는 피로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는 손을 떨며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편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강물 위로 떨어질 듯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오토바이 옆을 살펴보다 땅에 떨어진 작은 금속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 열쇠와 동일한 것이었죠. 정희는 숨을 고르고 열쇠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와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앞의 사소한 단서가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편지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정희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발자국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락방 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 그곳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편지를 단단히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바람에 섞인 먼지와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내일의 사건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락방의 상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문이 그녀 앞에 서 있었죠. 손에 쥔 금속 열쇠를 조심스럽게 삽입하자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이 바닥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 박준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겉봉투는 최근 날짜로 찍혀 있었지만 내용은 5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편지 중 한 통에는 태석이 날 배신했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죠. 또 다른 편지를 펼치자 지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산이 폐가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 준호와 태석이 관련된 사건의 단서가 이 지도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치솟았죠. 정희는 트렁크 안의 편지를 다시 정리하며 산이 폐가로 향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락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천장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폐가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요. 정희는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뭇가지와 낙엽 소리에 묻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가끔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지도 속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정희는 산 위 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막과 부서진 나무문이 희미하게 보였죠. 마음속 두려움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발밑에서 사각거리며 오늘 밤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폐가의 고백. 정희가 산 위 폐가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래된 천막과 부서진 문이 삐걱거리며 그녀를 맞았죠. 마음속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명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태석이었습니다. 폐가 안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준호와 관련된 사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정희는 사진 속 준호의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석의 손에는 미발송 편지들이 여러 장 쥐어져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발자국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말없이 정희는 편지들을 주목했습니다. 편지 중 일부에는 준호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락방에서 발견한 지도와 연결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서 준호의 신분증을 발견했고 발급일자는 놀랍게도 최근 3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마음속 불안과 의문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폐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습니다. 천막 뒤쪽 문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태석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손에 쥔 편지를 하나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혼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확인하리라는 결심이었죠. 폐가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불길한 예감을 드리웠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단서가 여기 모여 있음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했죠. 마음속 긴장과 두려움을 다잡으며 오늘 밤 사건의 핵심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폐가 안 깊숙이 들어가 마지막 편지와 마주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편지. 정희는 폐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내려오던 도중 눈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단 한 줄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최근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중년의 모습으로 낯선 도시에 서 있었죠. 뒷면에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에 힘을 주고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산 너머로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긴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스치며 낙엽이 사각거렸고 방 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단단히 잡고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편지 속 문장은 단순하지만 무겁게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묻혀있던 사건과 배신, 숨겨진 진실이 모두 연결될 기미를 보였죠. 정희는 마음속 혼란과 두려움을 다잡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준호와 관련된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과 먼지 소리만 남았고 바람이 불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봉투와 사진을 품에 꼭 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마음속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준호가 아직 살아있으며 사건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바람에 섞인 먼지 소리와 희미한 오토바이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마음속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봉투와 사진을 품에 안은 채 화면에는 멈춘 시계의 초침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0년 전 사건의 마지막 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문장처럼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정의의 긴 밤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